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남은 인생 10년이란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제목이 좀, 음, 이렇게 매력 있다 그래야 되나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 봤어요.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장르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어, 왜 장르가 멜로잖아요. 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상한 장르예요. 왜 이상한 장르냐면, 다른 장르들은 이 클리셰라 그러죠. 클리셰가 이제 뭐냐면은 아주 전형적인 어떤 문법이라든가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이제 클리셰라고 하는데, 클리셰인 부분이 많으면 사람들이 실증을 내요. 아, 저 뻔한 거. 그런데 멜로 같은 경우에는 이 희한한 게 좀 전형적인데 계속 새로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바뀌면 이 멜로라는 장르는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멜로라는 거를 제가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멜로는 뭐가 멜로냐면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유행한 음악이 혼합된 연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건의 변화가 심하고 통속적인 흥미와 선정성이 있는 대중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속적이고 원래 이 장르의 정의 자체가 통속적이고 선정성이 있는 대중극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다른 장르랑 어떤 장르의 특성 및 그에 반응하는 걸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인기를 계속 지속시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멜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1일 연속극이나 공중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뭐 거의 뭐 거기에다 신데렐라 컴플렉스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은 거기에 또 열광을 한단 말이죠. 희한하죠? 그래서 멜로라는 장르를 어, 그런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멜로라는 거를 보면 멜로 드라마가 계속 나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고 뭐 남자 배우든 그게 여자 배우든 간에 그러면 보러 갈 만한 흥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야기 구조가 살짝만 달라지거나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거나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멜로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그런 선의를 가지고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연 배우가 고마츠 나나, 그 다음에 사카구치 겐타로라는 일본 배우예요. 일본 영화니까. 제목에 나와 있듯이, 배우는 그렇고 배우 제목에 나와 있듯이 내게 남은 인생이 10년이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커다란 병원을 가면 그 암병동 및 중환자 병동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3분의 1이 이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기본적으로. 음. 젊은 나이에 지금 막 한참 꽃필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두고 힘겹게 인생을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운이 좋아서 낫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냥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6년 전에. 6년 전에 시한부 판정을 10년까지도 아니고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별 감흥이 사실은 굉장히 막 절망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좀 무덤덤했어요. 얼마나 무덤덤했냐면 제가 그 진단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의사 선생님한테, 제 주치의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만큼 살 수 있냐고. 언제 죽어요?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6개월에서 1년 본다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이대로 진행이 되면. 음, 근데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온몸에 기운이 이렇게, 그, 이, 기의 통로인가 봐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항문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인도 요가에서의 차크라라 그러잖아요. 그 차크라가 온몸에 7개의 기의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항문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리로 이 소용돌이 같은 기운이 그냥 순식간에 한 1초 정도 됐었나? 1초도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1초 정도 되는 사이에 훅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한 질문이 언제 죽냐고. 질문이 참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본다. 그때 들은 생각이 이제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진료실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고 진료실을 나오면서부터 이제 생각이 이렇게
이렇게 막 쫙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은 생각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결혼도 한 번 안 하고 죽나? 저는 비혼주의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혼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뭐 남들 하는 연애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뭐 연애를 안 했다 그러는 이 나이까지 그 이상한 거죠. 하기도 했었고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옛날에는 안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음, 이 영화에서도 보면 그 사랑하는 남녀인데 병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를 망설인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 인생에 지금 보세요.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면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70억 명에다가 죽고 살고 이런 인원까지 다 포함한다고 쳐도 많이 잡아가지고 한 100억 명이라고 쳐요. 그럼 100억 개의 모래 알갱이 중에 정말로 두 개의 알갱이가 이렇게 딱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수도 있겠구나. 내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망설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내일 죽는다 그래도 저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저는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 10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친다?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인생 10년에 그 서로 이렇게 밀어내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렇게 밀쳐내고 뭐 이러한 것들은 좀 모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화에 등장한 인물이라든가 그에 대한 그 상관관계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는 하지만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10년이나 남았는데 왜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살아야죠. 막말로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1년을 같이 살아도 저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아픔이 올지언정 같이 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힘들어질 거를 염려해서 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죽고, 여주인공은 죽고, 남자만 이제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더 슬픈 거예요, 사실은. 물론, 죽은 자가 제일 애달픈 건 사실인데, 그래도 남은 자가 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게 인생이 딱 한 번인데, 한 번인데. 그걸 놓칠 필요가 있나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영화에서 결말을 맺은 것들에 대해서,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해요. 서로 참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같이 살겠어요. 이 영화가 뭐 보니까 리뷰를 대충 읽어보니까 뭐 그 너무 뭐 템포가 느리다, 뭐 심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장르 자체가 심파예요. 심파가 없으면 이런 영화가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이 장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단지 이제 얼마나 더 절절하고 어? 감정을 울리느냐. 그거 이제 우는 거랑 감정을 울리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는 어, 요새 뭐 극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덜 심파적인 게 훌륭한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혼자서 그렇게 외롭게 떠날 필요가 있나. 그럼 남은 자한테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그렇지만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기적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온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약간 어느 정도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화 자체는 어, 훌륭한 점이 많지만 저 결말은 개인적으로는 어, 좀 모순된다.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그 템포가 느리다. 그 다음에 영화 끝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러 왔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보러 왔는데 슬프긴 슬픈데 뭐 그렇게 되게 많이 슬프진 않네.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이 친구들. 제가 웃었어요. 아직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그것도 뭐 제 그 오지랖일 수 있어요. 그게 뭐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 그들은 또 원하는 게 절절한 심판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화는 한 번쯤 그냥 절절한 멜로가 보고 싶다. 좀 절절한데 성숙한 멜로를 좀 보고 싶다. 그렇다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요즘에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벚꽃이 지기 전에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벚꽃이 정말로 이뻐요. 일본 그
저기 배경으로 나왔던 곳에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벚꽃이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벚꽃이 눈처럼 이렇게 흩날리는데 둘한테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바람이 휙 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거 보려고 이제 이런 영화 보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템포도 저는 느리다고 보지 않고요. 적절했다고 보여져요. 나쁘지 않았다. 이 영화 자체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벚꽃이 지기 전에 달달한 멜로를 하나 보고 싶다. 그러시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한국 사람 중에 거의.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맛이에요. 달달해요, 아주. 달달하고, 달달한데 기존의 캐러멜 마키아토보다는 조금 덜 단 거, 덜 달아서 거부감이 좀 덜 드는 정도의 달달함. 믹스도 괜찮아요. 커피 믹스나 캐러멜 마키아토 정도 맛이 나는 그런 멜로였었습니다. 네. 자, 보시기를,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벚꽃이 가기 전에 캐러멜 마키아토를 한 잔 사들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 가서 드시면서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 남은 인생 10년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점은 저는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대단히 훌륭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극장에서 그냥 즐길 만한 그런 영화를 보여줍니다. 자, 이상 우박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